네, 미디오오늘 9월 5일자 1166호 지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디오오늘의 정철훈 기자고요. 일면 톱은 MBC 기사인데 MBC 노조가 이 적폐청산이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강한 드라이브를 보여줘야 된다. 실제로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MBC에서 모두 14명의 직원이 해고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조는 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4명을 보면 이 왜곡 보도 관련해서 해고를 당한 사람은 2명이고 이 성폭력, 외조사 갑질, 횡령 이 건으로 10명이 해고됐고 또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으로 2명이 해고된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 이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도 정직 6개월을 또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 과거 청산 없이 미래 전략이 없다. 이러면서 현재 MBC의 위기를 이렇게 노조가 진단을 했습니다. 최승호 사장 같은 경우는 MBC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청산과 재건을 동시에 해왔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임기를 좀 자평을 했는데 MBC가 아무래도 최근에는 뉴스 시청률도 좀 오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시청자들에게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렇게 좀 강한 비판에 나섰던 것 같고요.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발표가 됐죠. 2014년에 입사한 경력기자 12명 중에 8명이 청와대 여당, 이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정치인들 추천서를 받아서 MBC에 제출했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추천서를 바탕으로 사실상 채용이 됐다. 그래서 MBC 본부에서 경력기자 채용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적 청산에 나서야 된다 이런 요구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이 청산과 재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한결의 신뢰도 하락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면 톱 기사입니다. 기자협회에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한겨레가 3위를 했습니다. 1위는 JTBC, 2위는 KBS였는데 한겨레가 사실 그 기자협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매년 1위를 해오다가 작년에 2위를 했고 올해 3위를 했어요. 이제 작년에 JTBC가 첫 1위를 했었는데 한겨레 내부에서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신뢰도 언론사 신뢰도만큼은 우리가 1위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겨레가 내부에서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좀 짚었는데 이제 타사 기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회사 신뢰도가 왜 떨어지고 있는 것 같느냐. 답이 좀 나왔는데 좀 친정부 여당지 느낌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도 좀 계속 이 신뢰도 하락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겨레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겨레를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이제 타사 기자들이 문재인 후보 쪽과 불편한 관계가 놓이는 모양새, 또 문재인 정부와 불편한 관계가 놓이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을 한겨레가 꺼려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면 톱에서는 지상파와 언론 노조가 역사적인 산별 협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을 담았는데요. 이 산별 협약에 참여한 방송사가 네 군데거든요. KBS, MBC, SBS, EBS인데 이 방송사 네 곳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방송사별로 뭐 단체 협약도 있고 임금 협약도 있고 하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이제 방송사 네 곳이 이제 해당 방송사 노조와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 노조가 2000년에 처음으로 이제 산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이제 산별 협약을 맺은 건데 사실 최승호 사장과 양승동 사장 이 두 사람이 좀 특별한 분들이죠. 그 뭐 지난 10년 동안 공정방송 투쟁을 해왔던 분들이고 그 누구보다 이제 공정방송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KBS, MBC 사장이 되면서 이 산별 협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탑니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나왔는데 좀 눈여겨볼 대목은 역시 공정방송 대목입니다. 이 협약을 보면 사용자와 조합은 이 보도 편성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과 평가 등의 제작 종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본부장을 뽑을 때 그 임명 동의제를 해야 되고 또 뭐 1년이 지나면 중간 평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명문화한 것이고요. 또 사용자와 조합이 이 공정방송을 위해 노사동수의 공정방송 기구를 설치하도록 또 명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면 그 해당 간부를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이 방송 기구가 갖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공정방송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요 합의 과정에서는 이제 회사 쪽에서도 좀 이것까지 받아 줄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받았습니다. 방송 4사에서 받았고 또 이제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 이제 2019년 7월 1일부터 방송사에서도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제작 환경과 관련된 개선 방안도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합니다. 일단은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임금 하락 막겠다고 이제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랑 예능 쪽에서 이제 장시간 노동이 굉장히 많은데 1일 노동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할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종료 후에는 다음 날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그리고 어떤 녹화가 들어갔을 때 책임자와 제작사 대표가 스태프들과 촬영 시간, 휴게 시간, 식사 시간, 제작 환경 일반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연 근무 제도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는 노사 합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원래 언론노조가 유연근무제 도입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유연근무제가 없을 경우에 좀 방송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콘텐츠 질이 하락하고 오히려 그 조합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스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충분한 그 제작 그 휴식 시간 보장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 불필요한 관행을 없앤다. 그리고 52시간으로 바뀌면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 시간을 줄이기 어려우면 새로운 사람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사실 방송사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노사가 어떤 협약을 했냐면 상시 지속 업무 인력을 충원할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목이고 또 이제 경영진이 노동 시간을 단축함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대목도 이번 협약에 명시가 됐습니다. 예. 그 메인 뉴스 시청자 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SBS가 2049 시청자 수에서 수도권 기준인데 KBS를 앞섰습니다. SBS 메인 뉴스가 KBS 메인 뉴스를 2049 시청자 수에서 앞섰네요. 8월 달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JTBC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강세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시청자 수 집계 방식에서는 이제 온라인은 집계가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고 MBC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8월 달에 이제 굉장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 2049 시청자 수를 보면 7월 달에 11만 8,300여 명까지 빠졌다가 8월에 14만 9,600여 명으로 이제 3만 명 가까이 2045 시청자가 늘어납니다. 전 연령대 시청자 수에서도 MBC가 늘어났는데 그 좀 고무적인 대목이긴 합니다. MBC 입장에서는.
뭐 전 연령대 시청자 수에서는 뭐 여전히 KBS가 압도적인 1위인데 지금 구도를 보면 이제 2049에서는 SBS와 KBS가 유사한 규모의 시청자 수를 갖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JTBC 또 그 뒤를 이어서 MBC인 상황이고 이 전 연령대에서는 KBS가 좀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SBS, JTBC, MBC 순, 요 순으로 이제 좀 구도가 안착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MBC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4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한때는 MBC가 메인 뉴스 시청자 수에서 1위를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거는 10대들의 동영상 시청 시간 이 부분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뭐 N스크린 시청 혜택 조사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과 PC에서의 시청 기록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면 13세에서 19세, 그러니까 10대의 동영상 시청 시간이 한 달간 1621분, 하루 평균 54분 정도를 기록을 합니다. 10대들은 PC 사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면 10대의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2016년 지표입니다. 그리고 2017년 지표가 최근에 나왔는데 10대 동영상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63.9분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10분 정도 늘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방송사 관계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시간입니다.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1.69분입니다. 1.69분이요. 2분이 채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10대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루 평균 63.9분을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뭐 주로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 뭐 지상파나 뭐 JTBC나 TVN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은 하루에 1.69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우울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 방송사 관계자분들에게는 젊은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과 유튜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앞선 세대와는 전혀 다른 이 미디어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방송사는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OTT들이 많죠. 뭐 넷플릭스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하는 모든 것들, 뭐 게임, 뭐 쇼핑, 또 웹툰, 혹은 뭐 메신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송사의 모든 경쟁 상대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점유하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경쟁이 힘들어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8면의 기획 기사인데요. 8면에서 이제 금준경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 15년치 광고 시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광고 시장이 지상파에게 정말 불리하게 변한 것 같아요. 일단 CJ 계열이 크게 상승을 했고 또 모바일 쪽 광고 시장도 늘어났고 그런 가운데 지상파의 광고는 이제 15년 동안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체별 광고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06년만 해도 지상파는 전체 방송 광고 시장의 75.8%를 차지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4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비중이 이제 절반 이하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지금의 지상파 광고 매출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광고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이제 모바일 쪽 광고 파이가 늘어나고 있고 또 CJ나 JTBC나 아무튼 종편 쪽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제로섬 게임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상파로서는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논의들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뭐 중간 광고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중간 광고를 꼼수 형태로 도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PCM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금준경 기자 분석으로는 중간 광고를 설령 도입을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같은 경우는 코바코의 소멸도 적극 고려해야 된다. 이 코바코는 이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데 이제 KBS와 MBC의 광고를 대행해서 판매해주는 곳이죠. 판매 대행사인데 이 코바코 체제가 소멸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된다라는 좀 어떤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방통위가 존재감이 없어요. 방통위가 어떤 식으로 방송 광고 시장을 재편해야 될지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지금 중요한 논의는 지상파로서는 수익을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될 거고요. 광고 시장을 이제 중간 광고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런 그 싸움으로 볼 게 아니라 광고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건지 그 논의를 해야 될 때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미디어오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신문을 냅니다. 그 생각보다 알찬 내용이고요. 그 구독 문의는 02-2644-9944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앞으로 그 주간 신문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인데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